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란, 이 그림이 회계입니다. 회계란, 다시 합니다. 회계란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영업활동 결과 경제 가치가 변동을 하게 되죠. 그럼 변동한 경제 가치를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장부 기입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했다가 정해진 날짜에 어떻게 해요? 정해진 날짜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무제표를 여기서 이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는 누구의 책임하에 제공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하에 제공하느냐?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1차적 책임자가 경영자다. 경영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이 재무제표의 작성은 실무자가 합니다. 실무자가 작성했다고 해서 실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작성했어도 외부의 공시는 경영자의 결재가 있어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럼 이 경영자는 이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경영자는 내부잖아요. 내부인이죠. 내부 거래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영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회계인데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정보 이용자.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 정보 이용자가 중요합니다. 정보 이용자도 중요합니다. 예. 정보 이용자는요, 우리 기준서상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주요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까딱 잘못하면 자기 돈 뜯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정보를 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는, 이 불특정 다수 중에는 우리 회사에 돈을 대준 사람, 그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자에는 투자자, 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수적 이용자예요. 부수적 이용자. 자, 그럼 부수적 이용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부수적 이용자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부수적 이용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경영자예요. 경영자. 경영자 또는 경영진. 다시 말하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사죠, 이사. 회사에는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사들 중에서 최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예, 이사의 대표란 얘기죠. 예, 예. 경영자 또는 정부 또는 금융당국, 감독당국이에요. 금융당국 또는 일반 소비자, 일반 대중 등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수적 이용자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재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용합니다.
예, 이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수적이에요. 왜? 돈 대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부수적 이용자. 우리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수적 이용자예요. 돈 대준 사람 아니면. 이해가셨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에듀윌의 어떻게? 주요 이용자입니까? 부수적 이용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수적 이용자예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돈 대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에듀윌에 뭐 돈 대줬습니까? 수강료 낸 거지. 그 수강료는 뭡니까? 수강료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당사자들. 그 사람은 주주가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 그래서 고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대중에 들어가는 거죠. 투자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누구냐면 경영자예요. 경영진, 경영자. 이 사람은요, 까딱 잘못하면 주요 이용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경영자는 재무제표에 의존할까요? 의존하지 않을까요? 회계 정보를. 의존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잖아.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내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이 정보를 의존한 사람,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이용자고, 이 경영자는 재무제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목적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경영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진, 경영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계를 분류하는 관점에서 회계 분류상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회계 분류상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예요, 경영자. 자, 이 사람만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내부자예요. 이 경영자는요, 여기서 내부 외부라는 말은 회사 아니다, 회사 밖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회사 안에 있으면 내부고 회사 밖에 있으면 외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부는 우리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적 의사결정자, 의사결정권자만 내부정보 이용자예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내부정보 이용자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경영자만 얘기합니다. 경영자 또는 경영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은 누구예요? 종업원. 종업원도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겠죠? 그럼 그 사람도 정보 이용자예요? 자, 그럼 종업원은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 외부 정보 이용자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예요, 외부. 내부 그러면 안 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왜? 종업원과 우리 회사와 뭐 한 겁니까? 근로계약, 계약에 의해서 종업원이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의 노동력을 우리 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업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이 사람들 나머지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냥 경영자를 뺀 나머지 불특정 다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구분할 필요성은 있어요. 관리에게는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재무에게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래서 관리에게와 재무에게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관리에게에서 20%가 나와요. 이게 문제수가 8개입니다. 8개. 재무에게에서는 80%가 출제가 돼서 30
2개가 되죠. 그래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차이를 뭐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제 교재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16쪽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가 있어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비교. 그죠? 그래서 목적에 보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 수단은 뭐냐? 보고 수단은 재무보고서다. 근데 이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한다. 그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줄 때는 그렇게 줘야죠. 체계적인 표준화된 형식을 보고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누구예요? 관리회계는 경영자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보고할 때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체계화된 양식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 양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매 보고할 때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어때요? 매 보고할 때마다 양식이 똑같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특수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고수단은 그렇게 되고요. 원칙 유무는요. 원칙 유무는 재무회계는요. 철저하게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돼야 되고요.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간적 관점이라고 나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시간, 정보가 어떤 정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어떤 정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럼 여기는 과거죠. 여기는 미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고하는 보고물은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어떤 정보를 보고할까요? 그동안 과거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 위주로 알려줍니다.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그 내용을 보고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본인 스스로가 예측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기업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거나 예상치를 주지 않습니다. 예상은 누가? 본인 스스로 예상하는 거죠.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위주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는. 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관리회계는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영자는 그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본인이 다 결제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과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정보를 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치 또는 예측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는 이 시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A사업과 B사업, C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왔다. 근데 A와 B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근데 이 C사업은 과거 최근에 우리가 신사업으로 한 거다. 그래서 이 C사업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 내년에 넘어갔을 때도 이 C사업은 분명히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C사업을 내년에도 가져갈 거냐? A, B만 가져갈 거냐? A, B, C를 다 가져갈 거냐?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누가? 경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해야 돼? 시에 관한 정보를 경영자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 관한 미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에게는 과거 지향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렇지만 얘는 과거 지향적이다. 미래 지향적, 과거 지향.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제, 그 보고 다니는 합회적 정보라고 얘기하고 비합회적 정보 같이 주는 거죠. 관리에게는. 자, 밑에 보면 보고 주기가 있잖아. 그죠? 보고 주기. 이 보고 주기는 뭐냐? 보고 주기는 이 관리에게, 경영자한테 보고할 때는 수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보고를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해진 날짜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기 보고를 하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16쪽에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비교표 있죠? 예, 그거는 별표시 해놓고 시간적 관점하고 보고 주기,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에서 이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